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종사님은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룬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원불교 교법에 바탕한 마음 공부를 응용해서 초등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을 갖추는 데 힘써온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온 이천교당 연타원 김지선 원무 초대했습니다. 연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타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교당 교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천교당 교도가 되셨어요. 네, 이천교당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니게 되신 거예요? 네, 이천교당은 옮긴 지는 저희 남편이 그렇게 평생을 전원주택을 꿈을 꾸고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늦게나마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다가 그 이천 쪽을 자리를 잡게 됐는데 전원주택으로 갔죠. 그러니까 네. 전원주택으로 가서 남편이 원하던 그 마당도 잃고 거기다 이제 한 그루씩 과일나무를 심고 또 한쪽 구석지에다가는 조그마한 텃밭도 예. 해서 이제 우리끼리 채소 길러 먹는 그런 것을 꿈꿨는데 꿈을 이뤘죠.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남편인데 네. 이사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차원에서 예.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네. 저도 가니까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과일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사다가 심고 작년에 사과도 열리고 살구도 열리고 그랬어요. 살구도 열리고. 네, 살구 한 그루씩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천교당 간 지가 올해 4년 차. 예. 네. 그 서울 도심에서 어찌 보면 정말 학교 생활하면서 바삐 지내시다가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모처럼 좀 여유를 느끼시고 뭐 그래도 우리 연타원님의 성향상 많은 손님들이 방문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사람 불러서 같이 먹고 놀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자매들도 이렇게 여름 휴가 되면 2박 3일 예. 정도로 이렇게 펜션으로 나가고 이랬는데 펜션 갈 거 없다. 우리 집으로 와라. 집으로.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먹고 또 나가서 한 끼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구경하고 주변 예, 그렇게 하고 또 시댁 쪽도 막 불러서 같이 또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 굽고 뭐 예. 예.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니까.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너무너무 멋진 그런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가을 되면 사과 따 먹고 살구 따 먹고 그렇군요. 더군다나 연타원님은 이천교당에 가신 지 만 3년 만인가요? 네. 교도 예. 회장이 되셨어요. 아유, 축하드려요. 아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 전 회장님이 조성원 원무님이셨어요. 예. 그분 젊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해도 상관이 없고 활동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지도 않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공부에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딱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이천교당은 특히 또 이제 불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신축 불사 기도 숙제가 중이에요. 있죠. 예, 그래서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군요. 오늘 383일째 기도 올렸네요. 예, 벌써 1년이 넘는 기간 네, 기도하면서 이천교당에도 불사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실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타원 김지선 원무님, 원불교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원불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정말 원불교를 만난 것은 제가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1978년도 11월쯤 결혼하고 79년 제가 결혼하고는 이렇게 학교 근처에 자취를 했어요. 다른 여선생님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취하고 3월 1일자로 이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예. 남편은 서울에 있었고 예. 저는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시댁이 3월 오수. 그래서 오수. 오수인데 오수 읍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수에서 오수로 들어가가지고 3월 달부터 이제 오수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런데 4월인가 그때쯤에서 어머님께서 일요일 날이었던가 봐요. 좀 어디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네. 어디요? 그랬더니
원불교란 얘기도 안 하시고 무작정 가보면 안다 이러셔요. 따라갔더니 네. 원불교라고 써 있는 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원이 이렇게 딱 모셔져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불교였어요. 예. 제 신장업에 따라서 절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도 불교 서클 들어가지고 그 종교 활동했고 예. 그랬는데 결혼할 때 중매 결혼했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원불교로 갔는데 가자마자 입교 원서 들이대더라고요. 예. 시어머니께서 아니 교무님께서 교무님이. 인사시키고 우리 이제 며느리다고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저는 시어머니하고 아직 익숙치 않고 네. 이제 3월달에 얼마나 발령받아서 서로 그냥 왔으니까 조심스럽고 예. 예. 중매 결혼이고 더군다나. 근데 갔다 입교원서 들이대니까 이제 바로 썼지요. 그냥 쓰고 이제 교당 분위기를 보니까 참 정갈하고 편안하고 조용한 그런 느낌이고 또 마침 우수초등학교 근무하는 선생님이 거기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인상도 좋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아 내가 결혼을 잘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이 회상 만난 것이 결혼해서 예.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결혼 전부터 그 학창 시절부터 좀 불심이 있으셨고 네, 뭔가 그렇죠. 종교 활동을 불교. 하셨기 때문에 또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불교를 귀의하는데 그렇죠. 특별한 거부감 부담 없이, 없이 네, 예. 거부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신신 깊은 교도셨을 것 같고 네, 우리 그렇죠. 부군 어떠셨어요? 아 남편은 잘 안 다녔어요. 아, 그 대학 졸업하고 입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교하고 그다음에 그 해 바로 군에 입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졸업하고 나서 조금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는 이제 안 다닌 거죠. 네. 결혼해서 보니까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78년에 결혼하고 79년도에 오수초등학교 발령 받아가지고 6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냈어요. 예. 사표를 왜 냈냐면 서울로 올라오려고. 제가 남편이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예. 공무원들은 올 수 있지만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을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서울 와서 있다가 내려가서 바로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친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겠네요. 갑자기 네가 네, 웬일이냐 뭐 네. 그래서 나 다시 이제 시험 임용고사 있으면 볼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 떨어지면 그냥 집에서 살림하지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9월 말 8월 26일자에 사표를 내고 서울로 와가지고 예. 서울신문을 열심히 사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신문 열심히 사서 보는데 공고가 떴어요. 시험 본 임용고사 공고가 예. 떴는데 대상이 9월 1일 이전에 사표 낸 사람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언제 냈냐? 8월 26일자에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우수초등학교 3월 1일자에 갔는데 네. 8월 26일자에 사표 낸다고 하니까 학교도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저를 달래더라고요. 계속 불러가지고 달라가지고 9월 일주일만 근무를 하고 사표를 내려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달치 봉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좀 더 나오고 하니까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네. 주신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냥 낼래요. 그리고 8월 26일자에 냈는데 제가 그 돈을 더 받겠다고 9월 며칠 날 사표를 냈으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한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래도 시험에 합격을 그럼 하신 거예요? 했죠. 열심히 공부를 했죠. 아, 열심히 대단한, 공부. 예. 근데 첫해 막 가족 입던 날 때 방학을 하니까 입던 막 나더라고요. 예. 근데 입던 나고 막 이럴 때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 막 계속 교육학 책 사다가 공부하면서 네. 또 성적 순으로 발표하면서 성적이 좋으면 1차 발령 나고 나쁘면 저 뒤에 나고 뭐 이런다고 그러길래 예. 남편이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서울 지리 모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험장에. 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그때 바로 네. 80년 9월 달에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80년 9월에 발령받고 그래서 교당을 서울에서 다닌 지는 83년 적극적으로 다닌 게 83년도부터. 네. 82년 끝자락에 한번 간판을 봤어요. 영동교당 간판을 버스 타고 가다가. 오늘날 압구정교당이죠. 예, 그때는 영동교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간판을 보고 드디어 이제 교당 찾았다.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도 반가워. 저도 너무 좋았고 네. 애기 업고 갔어요. 애기 업고 가서 그때 세상에. 82년 예. 끝자락에 갔다가 바로 교무님이 한 번 봤는데 바뀌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긍타원 이제 김광인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우리 남편이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네. 그다음 교무님 가시고 6년 뒤에 이제 마원정 교무님 오셨을 때 나와가지고는 네. 아 진즉 다닐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계속 신고드렸어요. 네. 남편도 같이 교당에 같이 다니게 교당 해달라고. 다니기를.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오수 그곳에서 그냥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저 딱 또 한 번 결단하면 저는 해요. 그러니까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1차에 바로 합격을 하시고 다시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서울로. 그러면서도 참 처음 올라와서 얼마나 서울에 적응하기에도 쉽지 않고 그랬을 텐데 교당이 어디 있나 그게 찾아서 스스로 찾아가는 곳이 압구정 교당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아마 그 압구정 교당에서의 생활은 뭐 시어머니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은 교당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 신심나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신앙하는 그런 우리 연타원님의 어떤 신앙처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셔요. 예. 그 아기를 얻고 갔는데 법회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2층 방이었어요. 방이었는데 아기가 이제 칭칭대거나 이제 운다거나 그러면 네. 저희 어머니가 얼른 아기를 안고 나가시면서 제가 아기를 안고 나가려고 하면은 아 됐다 내가 나가서 네, 너, 며느리 네가 들어야 법회 된다. 볼 수 있도록 네가 배려를 들어야 해주셨네. 된다. 네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다른 교도님들이 친정 어머니세요?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 시어머니예요. 어머 시어머니인데 그러셔요. 저희 어머니가 키는 좀 작고 체구는 작았는데 굉장히 신앙식 생활도 열심히 잘하시고 예. 폭이 넓으셔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또 큰 스승님들을 인연 맺는 그런 기회도 많으셨어요. 아, 그것은 그 수계농원에서 정전 마음공부 훈련 장사님 모시고 할 때 대산 상사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대산 상사님 원국의 3대 팔짱 끼고 정복사님. 다니시고 손 꼭 잡고 걸으시고 걸어주시고. 젊은 교도가 정말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그때 보였을까요? 그 수계농 훈련 공부하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또 훈련도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그때 이제 대산 상사님 그때 뵙고 정말 손 붙잡고 같이 걷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사진도 같이 찍고. 네. 그런가 하면 또 자녀들도 어린 시절부터 이 원불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잖아요. 업고 네. 다니고 이제 손잡고 아장아장 걷고 다니고 다녔는데 좀 커서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애들 그렇죠. 공부하려고. 이제 점점 커갈수록 이제 커갈수록 안 가려고 시험 본다고. 부담스러워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시험 본다고 교당 안 가는 애 치고 내가 공부 잘하는 애 못 봤다. 그래서 아니 근데 네. 학교 선생님이셨고 누구보다 그 학교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했을 것 같은데도 또 딱 원불교 그 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갔다 와서 애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오고 저만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만 교당에. 왔다고. 예, 우리가 얼마나 너네야 복 받았다. 내가 그랬어요. 개인 과외한 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자라오면서 저 생활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네. 다 보면서 커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 얘기 커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얘기해요. 네. 들어보니까 엄마처럼 산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들 교육도 그러고 네. 막 공부하라고 막 다그치지 않았거든요. 책 읽고 현장학습 가고 체험학습 그렇게 그런 걸 중심이 하고 가정 예절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항상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또 보이고 항상 나갔다 오면 큰절 올리고 우리가 나갔다 와도 큰절 올리고 어머니가 나가서 어디 주무시고 오시면 꼭 큰절 올리면 같이 따라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저희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셨어요. 네. 부모님 또 조모님에 대한 그 효심이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쩜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셨어도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자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연타원님 법포 수요식 때는 또 특별한 편지를 보내서 또 감동을 시키기도 했다고요? 저 이번에 어떤 다시 내용이에요? 자료 찾으면서 또 그걸 읽어봤더니 정말 세세곡절을 잘 썼어요. 내용이 막 한 어떤 장을 꽉 차게 있었는데 한 장을. 어머니의 모습, 저는 이런 어머니가 종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연타원이라는 법포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정말 가정에서 교법을 실천하시고 또 할머니와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 예, 저도 예. 앞으로 결혼하면 어머니하고 사이좋은 고부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네. 어머니는 정말 학교 생활, 학교 선생님이면 음. 애들 공부만 가르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고 네. 어머니는 어머니교에서 배운 교법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예.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더 바빠지셨다고. 바빠지셨다. 전국을 각 교당 다니고 어. 훈련원 다니고 이러면서 네. 어머니가 더 바빠지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앞으로 이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교당의 예. 주인으로서 생활하고 싶다. 그리고 그날 친척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네. 저렇게 오신 친척분들도 같이 교당에 다녔으면 좋겠다까지 다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오늘 받아보면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정말. 그날 나왔을 때 읽었잖아요, 걔가 거기서. 아, 직접? 네, 직접. 수요식 때. 네, 수료식 때 그 교당에서 읽었어요. 네, 네. 읽고 이제 그 책자에다 다 실어 놨더라고요. 예. 아니, 그동안 학교 생활대로 참 분주하셨을 것 같고, 또 교당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부모님 모시는 일도 뭐 몇 개의 그런 정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그 아드님의 편지 하나에 그동안의 모든 너무- 노고가 다 정말 깨끗하게 다 물러났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종갓집이에요 또. 예. 종갓집이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사도 또 종손부잖아요. 제사도 예. 많죠. 저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학교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도 척척척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잘하신 어머니. 다른 엄마도 다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정말 다르다. 전 대학교 다닐 때 애가 존경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배움의 길을 놓지 않고 네. 계속해서 학위 과정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어머니는 존경스럽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정말 자녀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가까운 가족한테 인정받는 그래요, 게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아이들한테 빛이 거울에 비치듯이 투사돼 가지고 그렇죠. 애들이 그대로 본 대로 이렇게 느껴서 예, 나오는 말이. 예, 연타님 정말 행복한 그런 일생을 보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런 가족을 이루면서 다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정말 같은 종교를 갖고 같이 마음 공부하면서 사는 그 이런 가족만의 특별한 목표, 뭔가 좀 남다른 점들이 있죠. 네, 근데 그게서 이제 감사 생활 우리가 감사 생활 하나에 제가 보니까 모두 우리 교리가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감사 생활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전 단계가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알고 발견하게 된다면은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사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교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작용하려면은 또 일상수행 요법에 또 1, 2, 3조가 딱 있지. 상승 응용 주의사항 1조에서 온전한 생각 취사하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교리가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생활하는 그래서 우리는 보은하며 감사하자. 그렇게 제가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가운으로 써가지고 액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네. 보은하며 감사하자. 네. 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연타오님은 앞서도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사에서 교감에서 교장까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모든 두루두루 그렇게 순서대로 다 밟아서 퇴직을 하셨어요. 그 처음에 이 교사의 꿈은 어떻게 또 갖게 되신 거예요? 교사는 제가 어릴 적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때? 3학년 예. 때 담임 선생님 점심 도시락 심부름.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잖아요. 맞아요. 예. 도시락 싸왔는데 하숙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이 결혼 안 하셔가지고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에 가서 도시락을 점심을 갖고 와라. 네. 그다음에 이제 교무실에 계신 교감 선생님 도시락도 제가 심부름을 했어요. 예. 1년간을. 예.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근엄하 그때 거의 다 교장 교감 선생님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근엄하신 그 교감 선생님 보면서 늘 대단하시다. 우리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젊고 네. 교감 선생님은 이제 정말 점잖으신 어르신. 그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선생님의 꿈을 키워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상상 속에
선생님들 도시락을 막 또 이렇게 오고 가고 얼마나 또 그때부터 막 열정과 찰하고 뭔가 좀 맞아요. 저는 네, 열정이 그랬을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뭔 예. 일을 하면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들 아니라 아무나 심부름 안 시키잖아요. 뭔가 좀 톡톡하게 말 잘 듣고 또 활발하고 막 그렇게 잘하는 우리 학생이 딱 뽑혔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선생님이- 신났어요. 선생님 심부름이 정말 좋았잖아요. 심부름 그렇죠. 시키면. 예, 누구든 심부름 하고 신바람 싶어 나서 했죠. 했죠. 맞아요. 교무실 오가는 거 막 네. 좋아하고. 그렇게 교사 생활을 시작해서 원불교에서는 원무라는 직책으로 정말 오랫동안 직장에서 정말 교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원불교 교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마음공부 사회화에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처음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교전을 주셨잖아요. 교전을 주로 읽기 시작한 것이 이제 서울 와서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2부제 수업을 했어요. 그때 네. 이제 5학년 하다가 저학년 내려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후반을 맡았다. 그럼 오전에는 교무실에 갈 데가 없으니까 교무실에 네. 있어야 돼.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교전을 학교까지 갖고 가서 읽은 거예요. 집에서 읽다 좋으니까. 읽다가 너무 좋으면 막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아우,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그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러지?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그렇게 막 빠져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전책을 열심히 읽다 보다가 원불교 신문을 보는데 그 광고 밑에 그 만덕산, 하선, 동선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항상. 네, 훈련 그거 나올 그렇죠. 때마다 제가 91년도부터 하여튼 그걸 쳐다보면서 말도 못하고 나 혼자 여기 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을까. 왜? 2박 3일도 아니고 하선은 10박 11일이에요. 네. 동선은 15박 그땐 참 16일. 길었어요. 엄청 길었잖아요. 선이. 예. 여기 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을까. 너무 가고 싶은데 입 밖에 말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참다가 남편을 가라고 그랬어요. 남편하고 작은 아들하고 네. 그때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아들이 그래서 그 건명이하고 둘이 좀 가라고 그랬더니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자영업이니까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이니까 누가 뭐 이 집을 누가 가져가냐. 그냥 좀 가시라고 계속 돈을 보내요. 나중에는 가세요 예. 하다가 돈 보내요 하다가 보냈어요. 딱 훈련비 둘이 훈련비 딱 보냈다고. 그때부터 이제 막 교전을 막 읽기 시작하더라고. 교전을 읽고 또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갔어요. 저는 그때 교사회 훈련을 갔어요. 네. 교사회 그때 서울교사회를 그때 나갔던 것 같아요. 서울교사회를 우연히 이렇게 갔는데 사례 발표를 하더라고요. 사례 발표를 하는데 뭘 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유무념 대조로 그때 막 시작해서 했을 때 그래서 나 이렇게 애들하고 올해 유무념 대조 가을에 갔는데 이렇게 유무념 대조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요걸 전국대회 가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네. 교사에 가서. 그래서 그때 이제 교사에 가서 유무념 대조 발표를 하고 집에 있었어요. 집에 친정이 전주니까 네. 전주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와야 돼. 당신이 들어야 돼. 만덕산에서. 만덕산에. 제가 막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네. 사실은 누가 가고 싶었어요? 제가 가고 그렇죠. 싶었어요. 예. 네, 제가 가고 차마 못 싶었는데 가고. 차마 입을 못 대고 그냥 입 다물고 당신 가세요 했는데 저는 정말 그때 출사를 잘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그냥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빨리 들어오라고. 네.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바로 서울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바로 아침에 오라고. 예. 근데 사실 만덕산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결제식 때 늦게만 와도 도로 보내요. 그때는 아주 규율이 엄했죠. 도로 보내요. 예. 그때 겨울에 눈 왔는데 결제식을 늦게 오는 사람 다 그냥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루 뒤에 갔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교무님이나 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된다. 집사람이 누군데요? 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유무념 대줘갖고 지금 교사에서 발표하고 이런 네. 분이다. 그러니까 예. 내가 오늘 와서 들어보니 우리 집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겠다. 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 걸으라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갖고 전화 걸으라고. 특별한 케이스로. 특별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튿날 승산 종사님께서 예. 저를 원두막으로 불러가지고 아침에 갔더니 오라고 해갖고 점심시간에 불러서 따로 또 예. 문답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예. 제가 승산 그렇게 양재승 종사님 그 이론상 강의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네. 그때 정말 수건 하나가 다져졌어요. 그 여름 하선 날 때 예. 새 식구가 났잖아요.
하선 날 때 정말 소리 없이 눈물 엄청 많이 흘리고 적지도 못하게 해요.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머리가 저는 이과 계통이 아닌 것 같아요. 감성적인 것 같아요. 시키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다 놓고 여기에 집중해서 들어 적지 말고 안 듣고 정말 거기에 몰입해서 들었는데 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엄청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 네. 그래서 그때 너무 그때 실심이 나면서 일원상 진리에 대한 확신, 예, 우리 교법에 대한 확신이 딱 쓰고 제가 이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물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일원상 법어를 보면서 너무 대종사님을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미륵산 올라갔다 오거든요. 만덕산 훈련 중에 거기 갔다 내려오면서 일원상 법어를 막 외우면서 막 대종사님 부르면서 혼자 막 울고. 예, 정말 그때 특별한 다시 신앙과 수행 체험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전생에 인연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당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영동 압구정교당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도 공덕탑 노래 부르는데 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종경 볼 때도 그러니까 아까 막 전율이 왔다고 했듯이 공덕탑 노래 부르는데 막 엿장사 고생하시는 모습들 눈물이 나요. 저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눈물 나니까 사람들 보면 창피해서 막 그 몰래 막 그 닦고 예, 표시 안 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법에 대한 확신이 쓰고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적용. 그때 또 훈련복이 터져가지고 그때 바로 또 정전 마음공 훈련도 장사님 모시고 같이 계속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음 대주법, 마음 사용하는 법이잖아요. 여기는 이론상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마음 공부만 하는 것보다 우리 진리를 확실히 알고 그 교법에 대한 확신이 딱 쓰고 그 바탕하에 하면은 자가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거기 사상선을 하잖아요. 만덕산에서는. 그렇죠. 사상선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집에서 설거지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을 거기서 체험을 통해서 했던 것이 집에 돌아왔어도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남편하고 합장하고 인사를 하게 되고 지금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참 특별한 부부군요. 아니 서로가 저는 그 부군 되신 이사님도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훈련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부인이 와서 들어야 된다라는 그때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때를 쓴 그거 거예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때를 쓴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이 원불교 교법으로 아주 그냥 딱 마음에 체득을 하시고 그것을 사회화하는데 활동으로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시는데 이 앞서도 유무념을 가지고 이 원불교 교법 사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좀 조목조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유무념은 이제 그 마음 대조 공부하기 전에 유무념을 먼저 했는데 그 긍타원 김가연 교무님 가시고 6년 그다음에 그 후에 오신 연타원 마원정 교무님이 오셨는데 압구정교당 압구정교당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이산 우리 남편이 교당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교무님이 전 교도를 상대로 상실일기를 다 쓰게 했어요. 전체 1월 달에 상실일기를 금년에는 다 씁시다. 만약에 안 쓰면 연말에 10만 원씩 벌금 내기로 합시다. 막 교도들이 다 웃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 쓰게 하니까 열심히 썼는데 1, 2월 썼잖아요. 쓰고 나니까 이거 유무념을 애들한테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 3월부터 바로 제가 1, 2월 쓰고 3월부터 바로 적용.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학생들한테 학교 가서 작은 수첩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 유무념을 정했어요. 반 전체 아이들하고 유무념이란 설명하고 유념과 무념에 대한 설명. 내가 이렇게 그래서 공동 유무념을 한두 개 정하고 2개 정도 정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개인 유무념 그 하나 아니면 난 더 하고 싶다면 더 적어도 좋고. 그래서 그게 적어가지고 매번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사선.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유무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애들 우리 다 같이 지켜야 될 것 약속 잘 지키자 뭐 복도에서 뛰지 말자 친구와 싸우지 말자 아이들이 막 정하는 거예요. 우리 뭘로 정할까? 스스로 정하도록. 스스로 정하도록.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서 2가지만 정하자. 이 중에서 뭘로 할까?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2가지만 하자.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쭉쭉 해서 이 중에서 뭘로 할까? 고르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애들이 정말 사고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면은 다 좋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어린이들은 뭐 사심 없이 그대로. 그리고 그 항목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맨 밑에다 칸을 또 줘가지고 그때 나는 자기 이제 소감을 쓰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뭘 못 지켰다가 통계를 내는 거야. 일주일 통계. 통계 낸 다음에
밑에다가는 자기 의견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의견 써가지고 토요일 날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매주 일주일마다 예. 쓰고 토요일 날 발표. 예. 그 시간 되면 애들이 막 왜 제가 칭찬하고 막 스티커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다려지고 좋아하고. 그때 정말 재밌겠어요. 그렇게 하고 네. 나서 그렇게 교사에 가서 우연히 갔는데 다 사례 학교에서 뭐 혹시 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얘기했더니 막 예.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총무 가서 발표했을 때는 그때 저는 우리 교무님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좌타원님 계셨더라고요. 그때 교화부장님이셨대요. 김복환 종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대종사님 딸이 드디어 나왔어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아이고 네. 우리 교법을 이렇게 학교에다 적용하는 사례가 이제 드디어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를 엄청 칭찬해 주시고 그때 좌타원 종사님께서 막 이제 총무 가서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예. 그때 정말 저도 재밌게 했고 아이들과 함께 제가 해보고 같이 적용을 하니까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고쳐야 될 버릇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다 유문이. 예.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예. 우리 교무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네. 내가 우리 그때 마은정 교무님께서 이렇게 해서 교사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보여주고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시고. 네. 학생들이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유문임이 아니라 정말 토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유문임 발표 시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유문임을 비롯해서 마음 공부로 하나하나 변화해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뿌듯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생각나는 특별한 그 학생의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5학년 아이, 중국 초등학교 있을 때 5학년 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학교 3월 달에 보니까 계속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엎드려 있니? 다른애한테 물어보니까 쟤요 항상 4학년 때까지 맨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네, 수업 시간마다 엎드려 있고 막 냄새 나고 잘 안 씻으니까 그 아이를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켜봤죠.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개별지도 그런 아이들은 이제 개별지도 하나 해야 되거든요. 숙제도 개별로 따로 걔한테 맞는 숙제 조금 내고 경계 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라. 경계가 어제는 뭐였는지 이렇게 네. 개별로. 네. 그랬더니 나중에 걔가 히트를 쳤어요. 6월달 일기에 뭐가 나왔냐면 등산과 오락실. 제목이 그거예요. 등산과 오락실인데 오늘 등산 가려고 개를 끌고 나왔대요. 근데 등산 가면 덥잖아요. 산에 가면. 네. 그래서 이제 등산이라고 해봤자 뒷산이겠죠. 가서 더울 때 먹으려고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돈 500원을 갖고 나왔는데 본인이 사 먹으려고 본인이 사 먹으려고 돈 500원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강아지 끌고 오고 강아지 끌고 네. 강아지가 잘 가길래 놓아줬어. 그랬더니 걔가 어디로 갔냐? 오락실로 쏙 들어간 거예요. 오락실로 쏙 들어가니까 오락하면 막 퓨퓨퓨 막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오락을 하고 싶은 생각. 지금 손에 돈 얼마 있어요? 500원 있잖아요. 이게 그걸로 이제 오락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거기서 뭐였냐? 아, 경계구나. 마음대조 해야지. 그리고 개를 안고 귀를 막고 그리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네. 아까 오락할 뻔한 돈 500원으로 지금 시원한 음료수를 사 먹었다. 마음대로를 가르쳐 주신 김수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완전히 스타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 옛날 역사 속의 인물 생각 안 나요? 김유신 장군의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김유신 장군은 말이 잠깐 이 김유신 장군이 좋을 때 어디로 갔냐면 술집으로 갔잖아요. 늘 다니던 술집으로. 얘도 오락실을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술집으로 갔는데 그때 김유신 장군은 어떻게 했니? 그 말을 목 쳤잖아요. 그 명만이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목을 쳤어. 말이 무슨 잘못이냐. 말을 목을 쳤는데 우리 얘는 개가 오락실로 쏙 들어왔을 때 너무 똑같은 일 아니니? 근데 개 죽였니? 그래서 개 목을 쳤니? 안 쳤잖아요. 개를 안고 나왔잖아요. 누가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같다고 말을 체크할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걔가 그날 이후로 아주 그냥 대스타가 돼가지고 네. 선생님 오늘 뭐 청소 뭐 할 거 없어요? 네. 그리고 한 번은 걔가 할머니가 날씨 더운데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가길래 할머니 제가 어디까지 가세요? 데려다 드릴까요? 네. 정류장까지 간다. 그래서 데려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돈을 1,000원을 주신 거야. 더운데 애썼다 땀나고 가니까. 근데 그 돈을 뿌리치고 자기 막 뛰어가는데 하늘을 나를 것 같이 기뻤다. 네. 그 돈을 안 받고 뛰어가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모습을 네. 보면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인정받기 시작하면 개별적으로 지도하면서부터 애가 좋아지더라고요. 깨끗해지고 숙제도 해오고 숙제도 이제 걔한테 개별 숙제를 내니까 능력에 맞는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그렇게 살아나더니 정말 애가 정말 달라지고 밝고 활발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네. 어쩌면 그 학생은 학교 시절 내내 좀 우울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속에서 그렇게 지낼 뻔했는데 우리 연타언니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마음 대조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빛나는 그 우리로 말하면 정말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을 발견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부 잘하는 교사 역할이 아이들만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할 예뻐하고 것 이렇게 같아요. 끌고 갈 예. 것이 아니라 정말 똑같은 다 불성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도 정말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면 네. 예, 인정해주면 그 아이가 살아나고 생기가 돋고 예, 예. 이렇게 돼요. 단모듬 할 때도 단활동 할 때도 그런 아이를 서로 어떤 때는 그 전에는 이제 막 오면 다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를 들어가서 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더 가점을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똘똘 뭉치게 돼요. 예. 그 모둠 활동, 단 활동도 어찌 보니 원불교 교화단의 어떤 네, 뿌리를 좀 맞아요. 근간을 두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교과별로 단도 했었어요. 국어단, 수학단 자기들이 정하라고 해갖고 교과단으로 이번에는 하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니까 마음 공부 단 이름을 본인 단원들끼리 정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단을 보니까 으뜸단, 대조단, 경계단, 거울단, 예, 마음단 뭐 이런 식으로. 단을 이름을 정해가지고 아니, 이름을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또 자기들이 원불교 정하고 용어를 그다음에 단장 저희도 단장이라고 그러고 중앙이라고 그렇게 딱 했어요. 이름도 명칭도. 그래서 단장 나와 그러면 단장이 나오고 자, 중앙이 뭐 가지고 와 그러면 중앙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 현장 학습 가기 전에도 단별로 계획을 꼭 세웠어요. 네. 그럼 자기 단에서 준비물이 뭐고 거기 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다 적어요. 갖고 한 장으로 딱 만들어내는 거야.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고학년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그럼 단별로 단장이 누구고 중앙이 누구고 다 써가지고 단별로 계획 세우고 갔다 와서 보고서는 각자 쓰고. 네. 단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끈끈해지고 단끼리 네. 서로 헤어지려고 할 때는 한 달 만에 바꿀 때는 막 자기들끼리 끌어안고 막 끌어안고 막 안 네. 헤어지려고 하고. 아니 여러모로 학생들이 사회성도 기르고 나 외에 다른 사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그런 마음 신법들을 배우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놓고 쓰자 그래도 얼른 갖다 다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놓고 같이 쓰자. 예. 그래서 준비물을 안 가지고 고마운 손 같은 것도 마음 대조 프로그램 속에 일부에 들어있거든요. 고마운 손, 네. 실천.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어. 쓰레기 줍는 것도 고마운 손, 집에 갈 때 뭐 준비물 안 가지고 온 거 있으면 내가 얼른 걔한테 갖다 준다거나 이런 것을 네. 이제 설명을 해주면 정말 그렇게 해요. 그 집에 가기 전에 고마운 손 그러면 자기가 많이 했다 그러면 양손을 막 이렇게 하고 나는 별로 오늘 안 한 것 그러니까 같다라고 쓰레기는 하면 반드시 지워야 돼 이런 주입식 안 교육이 해요. 아니라 네, 네. 너무나 멋진 고마운 손 네. 그러면 막 죽고 집에 갈 때 이제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양손을 흔들어요. 조금 했다면 한 손, 안 했다면 손 안 들어. 안 한 사람은 또 야단치지는 않아요. 그래도 너무 잘했어. 그 양손을 다 흔들기 위해서 네, 또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점심 먹고 나면 막 복도 쓸으라고 막 저 남의 반 복도까지 다 쓸고. 매방까지. 그 모습 지켜보는 우리 선생님 연타원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러니까 애들을 야단치는 것보다 칭찬이 훨씬 그러니까요. 효과적이더라고요. 예. 잘한 아이 칭찬하면 그걸 다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는 애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죠. 네. 그런가 하면 마음 공부 일기를 책으로 또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마음 공부 일기는 거의 매년 냈죠. 공부하면서 마음대조 공부를 하면서 일기는 매년 냈고요. 제가 마음 공부 그 수업 개선 연구교사를 했어요. 97년에 네. 97년에 수업 개선 연구교사 하면서 그때는 매월 냈어요. 일기집을 매월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냈는데 그때 활동한 내용을 엮어가지고 현장 연구대회에 냈어요. 이게 마음 공부 새로 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시키면서 그러니까 공부와 인성교육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네. 예,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학습도 스스로 하게 되고 이게 마음 공부 하나 시켜놓으면 북한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사용을 하자. 자기 마음 바라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현장 연구 내 가지고 그렇게 또 발표도 하게 되고, 네. 예, 그래서 인성교육 사례도 이렇게 발표도 해봤고, 그래서 네. 그 일기 사례집은 정말로 아이들이 너무 기대하고 기뻐하고 네. 엄마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예. 그 가운데 하나 정말 특별하게 변화된 그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 있다고요. 예, 그 하나의 5학년 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그 정말 싸납고 억척스럽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정말 싸나운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오빠하고 그렇게 늘 싸우고, 예, 오빠하고 되게 형제간에 잘 싸우잖아요. 오빠하고 늘 싸우고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고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아이인데 경계구나 마음 대조하고, 아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대조를 안 하니까 오빠하고 계속 이기려고 하고 싸웠구나. 그걸 본인이 느끼고, 한 번은 또 걔가 그 아이인데 걔가 인성교육 사례 발표에 나가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예. 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당근 주스를 아침마다 만들어줬대요. 저는 그 식구들한테 당근 주스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 아침에. 그 엄마는 정말,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신 엄마다 그랬는데, 당근 주스를 만들었는데 저는 정말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근이 일기다. 당근이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불렀어, 한 번은. 예, 당근이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썼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어. 정말 먹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당근이 이걸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한다면 당근이 얼마나 섭섭해했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음으로 마음 대조하고 원래 마음으로 처음에는 한 모금씩만 먹어. 한꺼번에 한 잔 다 먹으려면 못 먹잖아. 그러니까 한 모금씩만 먹겠다고 엄마한테 오늘 얘기를 해라. 엄마 내가 마음 대조하고 당근 주스를 조금씩 먹을 테니까 저 주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도 걔가 싫다서 엄마가 안 줬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기를 쓰고 나서 제가 얘기를 개별 상담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마음 대조하고 조금씩 먹을 테니까 엄마 이제 한 컵 주지 말고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 대조하고 원래 마음으로 당근 주스를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하고 점점 양을 늘려서 지금은 한 잔 다 먹고 더 먹기 지겨운 양배추 주스도 지금 먹고 있다. 나중에 한참 지나와서 그런 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일기, 그 용돈을 4,000원씩 받았대, 한 달에. 근데 4,000원이 일주일만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는 왜 용돈이 이것밖에 안 주냐. 우리 엄마가 맞냐. 새 엄마가 아니냐. 일기장에다도 막 쓰고 너무너무 왜 군것질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 대조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니다. 받으면 바로 반절은 저금하고 반절 갖고 사 먹으려다가도 보고 그때 딱 멈춰서 안 사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잘 사주던 애가 안 사주니까 친구들이 네가 왜 갑자기 요새 구두쇠가 됐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두쇠 별명도 자기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통장에 지금 얼마가 쌓여 있다. 네. 일기장에. 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이 마음 공부로 변화된 모습들이 너무 많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고학년 아이들은 고학년 아이대로, 저학년 아이는 저학년 아이대로. 네. 네. 저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막 버릇을 고쳤다는 아이가 그 틱장애 있잖아요. 틱장애 그게 고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가 나중에 편지 써서 갖고 온 걸 보니까 병원까지 다 본 거예요. 병원 가보고 이상이 없어서 그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신과 소아정신과 병원까지 갔었대요. 네. 코를 킁킁거리고 바지가 흘러내리지도 않는데 계속 올리는 버릇. 코를 킁킁. 그래가지고 소아정신과 병원 갔는데 다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야단치고 안 됐는데 어느 날 좀 줄어들더니 나아졌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는 원래 마음으로 대조하는 거야. 원래 마음으로.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야. 여기서 강조할 점이 원래잖아요. 원래 마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우 정말 병원까지 가고 한의원 병원 다 가고 정신과까지 다 갔는데 그런 틱장애 2가지를 고쳤다고 이런 얘기 듣고 정말 이게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네.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네. 정말 이게 마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인성교육과 또 학교 교육을 맞물려서 여러 가지 교재도 펴내고 활동하면서 상도 참 많이 받으셨어요. 네. 아까 말씀 좀 잠깐 드렸는데 그 1년 동안 아이들하고 5학년 다니면서 제가 수업 개선 연구교사 하면서 그 1년 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이렇게 엮어서 그 서울시 먼저 대회를 내야 되거든요. 네. 서울 교육 연구 대회를 현장 교육 연구 대회예요.
그거 냈더니 거기서 이제 1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대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논문을 다시 또 손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음 대조라고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학술적 용어로 학문적 용어로 좀 고쳐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 성찰 프로그램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옆에서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어른들도 담배 끊기도 어렵고 술 끊기도 어렵고 어려운 건데 어떻게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보통 사람들은 네, 뭐 그렇게 저한테 생각할 수 심사위원이 질문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마음대조를 막 설명할 수도 없고. 네, 네,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과 같이 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진짜 전국대회 나가서 1등급을 해가지고 네. 교사에게 꿈이거든요. 정말 하기 어려운 그 전국대 1등급은 푸른기장 그렇죠. 나오고 예, 예. 장관상 따로 나오고 예. 굉장해요. 그때 정말 우리 학교에서도 막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 네. 그렇게 가서 현장 연구 전국대 가서 1등하고 왔다고 막 예. 그때 막 정보사님이 자산 정보사님이 있었어요. 자산 얼마나 정보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좋아하시고 예. 막 저 됐어요 막 말씀 전화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고 예. 그때 그래가지고 그 교정원장에서 교정원장님 상도 그 교화부문 상 교육 네. 부분 마음공부 부분에서 예. 또 상도 총부에서 상 받고 그때 원무사령도 그때 받고 같이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예. 그 연구대 발표 현장 연구 발표대에서 전국대 1등 한 거 정말 그 원불교 국법으로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됐죠. 어찌 보면 학교에서 이 모든 마음 공부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뭔가 연타원님의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또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또 마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님하고는 잘 이렇게 지냈다고 했잖아요. 저희 남편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녀 교육. 아들만 둘인데 남편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TV 보고 있다. 그러면 왜 TV를 보니? 숙제 안 하고. 그럼 아이들이 숙제 다 했어요. 그러면 숙제 다 하면 되니? 예습 복습을 해야지. 또 책 읽으면 너는 왜 그 책만 계속 읽어? 안 읽은 책도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애들을 계속 야단치는 거예요. 저는 애들 야단칠 때마다 제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책도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될 책을 순서대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관된 책은 순서대로 읽어야 되지만 단권으로 돼 있는 것은 뭐 아무거나 읽어도 되잖아요. 자기 읽고 싶은 거 골라서. 그런데도 순서대로 읽으라고 읽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는 제가 정말 이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처럼 만나지 못할 해결 못할 갈등의 문제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정말 훈련받고 와서 예. 만덕산 훈련 정전방 훈련받고 딱 집에 왔는데 딱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애들 야단치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내가 인상을 쓰고 그러다가 방에 들어가서 또 막 야단을 뭐 같이 막 말다툼을 하고 이러는데 딱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화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경계다. 이게 공부할 때다. 딱 멈추니까 딱 올라왔던 게 쫙 내려가면서 웃음이 딱 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네. 이제까지 누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상대가. 잘못되고 예. 나는 괜찮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계속 몇 년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 순간 딱 경계다라고 내가 내 마음을 딱 보니까 확 올라왔던 것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 당신 말도 맞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학교 가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요. 애가 그렇게 싸우는 애가 있었어요. 말썽꾸러기. 둘이 맨날 싸우는데 가면 또 싸웠니? 그 등짝을 한 대씩 탁탁 때렸거든요. 딱 보는데 집에서 한번 했잖아 제가. 금방 돼요 여기서는 이제. 네. 근데 가서 앞에 갔어. 그 아이를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눈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예쁜 거예요. 얘네들이 선생님이 옆에 왔으면 내 등짝 한 대 때릴 텐데 안 때리잖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내가 웃고 있어요. 네. 저도 모르게 합창이 나올라온 거예요. 애들한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으니까 미소를 탁 짓고 있어요. 네. 그때부터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에서 우리 남편하고 한 게 해결되고 학교 와서 그 아이 문제 2개 딱 쫙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네. 딱 힘이 생기고 네. 저는 정말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딱 그래서 내가 변해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항상 보면 나는 옳은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정말 갈등이 네, 모든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의 그게 원인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없어. 예. 네,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 그런데 딱 내가 멈춰서서 내 목 보면서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내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치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공부의 효과, 훈련, 우리 원불교는 훈련법이 최고예요. 네. 정말 훈련받고 다시 변화돼요. 가정에서의 갈등을 이렇게 잘 한 방에 마음으로 확, 해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학교로 학교로 이어지고 연결돼요. 직장으로 이어지고 그렇군요. 예, 우리 원무님의 이 마음공부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해서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이천교당 연타운 김지선 원무와 함께했습니다. 연타운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